16페이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양쪽에다 같은 판례더라고요. 그 판례 번호만 다르지 사건은 똑같은 건데, 이 배출 시설이 뭐냐면 가축 분류법상 그 가축 분류 배출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 배출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축사, 가축 우리 축사 거긴데 이제 이게 개 사육에 관한 그 사례라. 옛날에 법률과 시행규칙에는 개가 포함이 안 됐어요. 그 배출시설 거기에. 근데 그 가축분유법으로 법률이 바뀌고 그 시행령에 이제 개가 추가가 됐는데, 근데 그 전에는 개 사육은 여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이제 신고 대상이 된 그 사실관계는 같은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이게 자족적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학문적으로 연구 결과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양쪽에 일단 붙여놓은 그거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까먹었어요, 바보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건 아예 그렇게 썩 중요한 판례다. 뭐 판례는 굉장히 한 7, 8개 되던데, 그냥 결론만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모르겠네. 그냥 저 신고 종류 관계없이 별도로 해놔야지. 신고 종류는 신경 쓰지 말고 내용만 보면 돼요. 어쨌든 내용은 너무 쉽죠. 내용은 쉬운데 분류가 이제 좀 그랬던 건데. 자, 행정작용에 제일 먼저 진행되는 게 행정입법인데, 행정입법하면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으로 나눠지죠. 법규명령은 이제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출제가 많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규칙은 이제 그 특수한 행정규칙이 옛날에 출제가 많이 됐는데 2차 또 논술도 그렇고, 행정규칙은 출제 빈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최근에는. 기출 보면은 최근 5년간에 뭐 법규명령도 그렇고 행정규칙도 그렇고 두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죠. 종합 문제가 오히려 많고, 그래서 이게 학계 관심이 조금은 너무 이제 많이 울거먹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뭐 언제 출제될지 모르는 거니까 뭐 정리는 해야 되겠죠.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뭐 전문성, 기술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 상식이고, 행정입법의 기준에 관한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죠. 요거 규정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일단 법률의의죠.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돼. 법률의의. 또 헌법과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이것도 법률의의죠. 아까 앞에 나온 거는 내용에 관한 실체 내용에 관한 거고, 뒤에 나온 건 절차적 적법 요건이죠. 그 다음에 입법활동의 기준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용 갖고 뒤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 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 그 다음 행정법제의 개선, 이건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법령 해석인데, 일단은 법령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장, 그 다음에 자치법규고, 이게 어때요? 이게 이의가 있을 때 법령 해석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이게 법제처겠죠?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도 뭐 뒤틀어낼 만한 거는 없어 보여요.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 법규명령인데 이 내용에 관한 건데, 이건 개념 문제예요. 위임명령은 위임에 의한 명령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념상 위임을 요하는 대신에, 위임은 적극적 통제라 그랬죠. 대신에 법규상, 입법상 국민의 권리에 관한 거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집행명령은 그냥 세부적 집행에 관한 거로,
이거 위임을 요하지 않는 대신 중요한 새로운 입법사항은 안 된다,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 법규명령 형식이 헌법에 직접 규정한 거, 이거는 별도로 알아둬야 돼요. 그 이외에도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이런 게 국회 규칙인데 그거는 일단 행정입법은 아니기 때문에 뒤에 통제는 해놨는데 공무원 임용령은 다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은 부정과 달리 이제 법규명령이다라는 거 하나 유형화됐다고 보면 될 거고, 법률을 규정하는 게 이제 감사원 규칙이 논란이 있죠. 법규명령설이 다수설인데 헌법은 또 반대로 행정규칙설이 다수설이고, 걔네들이 그럼 가볍게 보면 될 거고, 위임명령, 집행명령, 행정규칙 비교가 이게 중요한 도표거든요. 일단 법 형식은 아까 미리 봤죠. 그 다음에 행정규칙, 훈령지시의 일일명령 이런 건데 저것도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권력의 기초가 일반 국민에 대한 거냐, 특별한 대법관계 내부를 규율하는 거냐. 법적 근거 위임명령만 요하죠. 그 다음에 그 입법사항도 개념상 위임명령만 규율할 수 있고, 국회가 통제하니까 법규명령은 타일적인데 행정규칙은 국회가 통제를 국회 위임 없이 하는 거니까 이제 자율적이라고 말하고, 또 개념상 법규성이 인정되는 게 법규명령이죠. 법규성이 인정된다는 얘기는 효력으로 연결이 되죠. 대외적 구속력. 그 다음에 제정 절차, 대통령령은 법제처 사전심사와 국무회의 심의까지 추가적으로 거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차이다, 불용하고. 더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는데 제가 볼 때는 별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국무회의 뭐 대통령 똘마니를 잔뜩 늘어서 있지 뭐 대통령한테 제대로 말하는 국무회의 있어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강요 국무위원들의 그 발언권이 상당히 허용됐어요. 그 탈권위적인데. 지금은 십상시 빼고는 아무도 얘기를 못하죠. 뭐 국무회의 장관들 뭐 발언 어때요? 거의 그 업무 보고 할 때도 뭐 대통령 혼자 떠든다고 그러던데, 얼마나 머리에 든 게 많은지 몰라도. 그래서 저거는 국무회의 자체는 저거 없애야 돼요. 저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의원 내각제 중에서라 체계적으로 맞지도 않고, 저 대통령 똘마니들 저거 뭐 심의기관이라고, 의결기관도 아니고 자문기관도 아니고 뭐 애매한 건데, 그냥 내가 볼 때는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형식, 조문 형식인데 행정규칙은 그 조문 형식을 할 의무는 없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조문 형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국민과 관계 있는 법규명령은 공포를 해서 알려줘야죠. 행정규칙은 그럴 의무가 또 없다는 건데. 그 다음에 한계와 통제, 이게 하이라이트라는데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일단 헌법 75조가 대통령령이고 95조가 총리령 부령인데, 이 75조의 대통령령에 관한 거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요. 총리령 부령과 달리 명시적 규정인데 총리령 부령도 해석은 똑같이 해요. 위임받은 사항이 위임명령이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집행명령인데 여기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 여기만 있지 처장청장은 제외되죠.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이 위임명령인데 대통령령이 상이라는 얘기. 왜냐면 위임은 상위 법령에서 하위 법령으로만 가능하지 하위에서 상위로 위임은 안 돼요. 뭐 동작구 조례로 뭐 상세한 걸 헌법에서 정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직권으로 이게 집행명령이고, 그 다음에 75조의 의의는 위임입법의 그 헌법적 근거를 부여함과 동시에 한계까지 제시하는 거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가 이게 한계고, 발할 수 있다가 근거 조항입니다. 이건 뭐 특별할 게 없죠. 그 헌법 내용 아니면은 뭐 저절로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 원리인 권력분립주의, 입법권은 원래 국회에 속하는 거잖아요.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거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법률의 위헌 여부와
법규 명령의 위헌 여부는 별개다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대통령령이 위헌으로 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 조항까지도 위헌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뭐 규정도 거의 안 하고 포괄적으로 넘겼다 이러면 법률이 위헌이 되는 거고,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가지고 대통령령이 규정했다면 대통령령이 위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대통령령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법원에서 다루고 있고,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죠. 그 다음에 한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도 될 거예요. 특별히 지켜낼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강을 예측할 수 있냐, 문헌의 한계를 벗어났냐, 뭐 이런 거라 특별히 지킬 건 없어요. 그 다음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다른 것도 아닌 처벌 대상을 확장, 이건 위임위법 한계를 벗어나 무효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도 뭐 기존 입장의 제약이니라 읽어보면 될 거고, 법적 근거, 집행명령은 위임 없어도 된다 그랬죠. 이 아까 도표에 있던 거 본문에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복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법의 위임 없이 뭐 이런 무효다는 건 뭐 뻔하죠. 그 다음에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이것도 뒤에 또 계속 볼 거예요.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갖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하기 위한 것인 경우, 이거는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헷갈릴 건 별로 없어요. 이제 작업 들어갈 건 그죠. 모법에 위임 규정이 없다. 요거 갖고 작업 들어갈 여지가 있는데,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걸 명시한 거. 이거는 새로운 내용에 관한 위임이 아니잖아요. 모법에 있는 걸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임 없어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뭐 작업 돌아가봐야 금방 눈치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만이 아니라 이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까도 잠깐 봤지만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심의까지 더 거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가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감각으로 보는데요.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사항을 규정한 불형은 무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 규정한 건 입법사항, 본질사항 그거죠. 그 다음에 입법사항은 대통령령을 거쳐서 총리령 불형에 재위임하는 것만 허용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을 안 거치고 아예 총리령 불형에 직접 위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일본 판례를 구체화한 거죠. 이건 또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시행규칙, 이건 불형이거든요. 불형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고시정 행정규칙을 정하면 이것도 무효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본문 내용을 음미할 게 좀 있어요. 행정규칙이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무효니까. 이는 행정규칙이나 규정 내용, 자, 이거 음미할 게 이거예요. 내용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한다가 아닙니다. 경우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규정에서 특정하여 정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걸 음미할 거예요. 절차 내용만이 아니라 절차 방식까지.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 불형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음에도 고시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다면 무효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위임의 범위인데 구체적 개별적 위임. 그래서 일반적, 추상적, 포괄적, 전면적, 백지임, 백지습권, 골격이법 다 금지되는 거죠.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 위임이 있을 때 가능하고,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위임명령의 규정들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실질적 예측 가능성 갖고 따지지, 형식 갖고 따지진 않아요. 또 당의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위임조항에 속한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당의 위임조항의 규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한다. 이게 아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시한 거지 이제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거예요. 그래서 헌재도 마찬가지. 구체적 개별적 이익만 허용된다는 거 똑같아요. 총리론 불용도 명시적 규정 없지만 해석을 달리할 이유가 없죠. 대통령령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이익만 가능하다. 자, 그다음 실질적 예측 가능성. 헌재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의 의미인데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에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속한다. 계속 다 표현만 다르지 그게 그 소리예요. 예측 가능성의 핵심 단어죠. 자, 유기적 체계도 종합 판단 다 똑같고 외형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 이 객관적 이게 이제 실질적이나 같은 맥락의 수식어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 추상적 객관적 규정이라도 법관의 보충작용으로서 해석을 통해 구체화 명확해질 수 있다면 합헌이다라는 거고 예시적 위임도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법규 명령의 내용이 확정된 모법의 위임 내용 범위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모법이 이정하고 있는 바 구체화 명확한 거로 인정되면 이건 유효다라는 거고 다 앞에 봤던 그게 그 소리들이죠. 그 다음에 정도는 획일적인 게 아니라 규제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른데 요구 정도가 강화되는 거는 형벌. 이 형벌은 가장 침입적인 거 중에 가장 침해가 큰 거니까 세 가지. 첫째가 보충성, 최우수단성이죠. 그 다음에 형법 조항은 구성 요건과 형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죠? 이 구성 요건이죠. 그 다음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형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특히 긴급을 판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불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보충성. 이거 디테일에서 여러 번 설치했죠. 보충성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간단하게 틀리죠. 그 다음에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걸 전제로 위임입법 허용된다. 그래서 형벌의 종류에 사형이 포함되어 있냐 아니냐 또 벌금만 돼 있냐 징역형이 돼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충성, 구성요건, 형벌 요 세 가지 키워드를 외워두면 돼요. 과세요건도 재산권에 대한 침입이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 의회 전속의 입법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이 명령한 거죠. 그래서 이거 7급 수험생들은 헌법에서는 저 내용을 홀랑 다 외워야 됩니다. 행정법에서까지는 9급 수험생이 외울 건 아니고 여기 핵심 정의라 그거는 빼놨는데 의회 전속 입법사항이라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위임은 또 가능하다라는 게 뒤따라와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가 완화되는 영역은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바로 1번이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되는 것. 이 중학교 의무교육 같은 경우 이거는 그 전국의 중학교가 지역별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 사례까지 알아둬야 돼. 중학교 의무교육. 그 다음에 보건위생등 급배행정 영역은 이건 수익적인 거니까 특별행정법 관계는 일반 국민과 다른 제한된 범위의 특성이 인정된다는 이미 배웠죠. 아예 포괄적 의미 허용되는 영역인데 조례 이건 30판하고 연결해서 그 다음에 공법적 단체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 위망 일단 형식이 정관이고 내용도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자치법적 사항에 한정돼요. 그 다음에 위임입법이 대법원 규칙인 경우 행정입법과 달리 다른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는 사법부 권리침해의 주범은 행정부지 사법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성을 헌재가 인정한 건데 이것도 출제가 이미 됐죠. 조례에 관한 건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의미하면 주민의 권리임에 관한 사항은 이거는 권리임에 관한 사항은 부적절한 표현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특히 7급 수험생들은 강론에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벌칙 그러니까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 입에 줄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으로 출제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권리 제한 의무 부과하고 권리임에 관한 사항은 엄밀히 말하면 법규 사항이지 권리 제한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적절한 표현인데 내용은
권리제한 의무부가 벌칙을 얘기한다라고 그냥 해석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 조례는 포괄적 이임도 가능하다. 포괄적 이임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위임입법의 한계가 좀 전에 봤던 구체적 위임이잖아요. 구체적 위임이라는 한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2번, 3번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죠.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 이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위임이 없으면 무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았지만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 위임이 허용되니까 그러면 제정할 수 있다는 거 당연한 얘기죠. 강론에 가면 조금 이제 또 깊숙하게 가는데 3번 동그라미 3번 보면은 자치사무 단체 이임에 관한 거는 이거 자치조례라고 그러고 기관의 이임에 관한 건 이제 위임조례라고 그러거든요. 그 위임조례는 말 그대로 같아요. 위임에 의한 조례죠. 그러니까 위임조례는 무조건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치조례는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 이외에는 위임이 아예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론에 가면은 자치조례냐 위임조례냐 이게 또 나눠서 판시된 그거까지 추가가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자 내용적 관계인데 합법적 명령에서 이게 합헌적 법률에서 이 헌재 결정 대부분이 베낀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요건을 음미해야 돼. 이거는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자 핵심은 뭐예요? 명백하지 않을 때 그래요. 이거 위법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을 때까지 무리하게 합법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달리 말하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가 아까 명백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내용이에요. 위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합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때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적법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헌법에서는 헌재 결정 이게 논거까지 여러 번 출제됐던 판례인데 행정법에서는 그렇게 썩 출제되지는 않고 있는데,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 민주법치국가에서 규범은 일반적으로 상위규범에 합치할 거라는 추정 원칙, 다 헌재 다 비낀 거예요. 무효라고 선언되는 경우는 그로 인한 법적 혼란과 법적 불안정은 물론 법적 공백과 법적 방황, 방황이라는 참 비법률 용어까지 헌재 결정을 비꼈어요. 참 대법관 안에 자존심 어디로 간 건지. 방황? 어이구, 애인 변심으로 인한 방황까지 그럼 대법원에서 판시해줘야겠네. 참 이런 비법률적 쓸데없는 것까지 다 베껴가지고 상당히 심각할 거라 이런 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기존 입장 제약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입법을 했는지 뭐 그러면 그건 위법이라는 얘기니까 뭐 여러분들 읽어봐도 될 거고, 그 위임이 없으면 뭐 안 된다. 그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 이건 집행명령이기 때문에 개념상 당연한 판례죠. 재위임도 똑같아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만 가능하다는 게 대부분 언제 똑같고, 최신 판례가 아니구나. 그 세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의 하자인데 이거는 계속 여러 번 등장하죠. 처분이 아닌 건 취소소송 제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하자가 무효밖에 없는데, 처분적 법규명령은 형식은 법규명령이지만 실질이 처분이기 때문에 얘는 취소도 가능하다. 두밀분구 폐기조례가 대표적인 처분조례였죠. 그 다음 위헌위법이 행정위법 근거한 처분에 이르는데, 이거 대법원 판결 선고되기 전에는 명백한 게 아니니까 취소사유고, 선고된 후에는 명백한 거니까 무효사유다. 저것도 헌재 결정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자, 225에 보면 그 도표의 2번 판례 위헌부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라고, 이것도 똑같아요. 전후로 나눠져요. 그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이거는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 이거는 명백한 나자가 아니니까 취소사유다. 이런 게 132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부칙은 본문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앞에서도 봤죠. 그 본문이 전면 개정돼서 폐지랑 다를 바 없게는 부칙도 소멸한다. 얘는 종속적인 관계예요. 따라서 시행령의 본칙 규정이 무효이면 소급 적용하도록 한 부칙 규정 역시 얘는 종속적이니까 영향을 받죠. 무효다라는 것도 해석이 가능하죠. 법규명령의 소멸인데 개념에서 나와요. 위임명령은 위임의 근거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라도 사후의 근거하고 부여되면 자 주의할 건 요거예요. 그때부터 유효라는 거. 장래에만 있지 소급표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효다 이러면 틀려요. 그다음 있다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예요. 따라서 전후를 다 심사해야만 시기에 따라 유효무를 판단할 수 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무효였다가 언제부터 유효가 됐는지. 법규명령이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 규정에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거로 인정될 경우 여전히 무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집행명령은 집행 필요가 중요하죠. 상해법령이 폐지되면 집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실효. 개정됨에 그친 경우는 유지하는데 단서가 달라요. 이것도 개념상 해석할 수 있죠. 내용적 관계는 법률의 원칙상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이러면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개념상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필요하지도 않은 것까지 효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없죠. 시간적 관계도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해 새로운 집행명령이 효력 발생될 때까지. 새로운 게 개정법 효력 발생하면 옛날 거 유지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에서 다 끌어낼 수 있는 상식적인 거고, 출제는 많이 됐던 거예요. 집행명령이 오히려. 수권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으면 시행령의 효력도 실효된다라는 거죠. 실효는 장래입니다. 그 다음에 법규명령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통제인데 국회 통제가 이게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한동훈이라는 자 때문에. 이거 얘는 뭐 지가 제갈공명처럼 착각하는데 얘는 내가 볼 때는 그냥 간신, 몰입에 뭐 이런 저 모사꾼 완전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인데, 아니 이 제갈량 같은 경우는 정통파예요. 이런 잔머리 잔대가리 굴려가지고 편법으로 이 지랄하는 이걸 어떻게 제갈량 그런 어떤 국가 경영 전략가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완전히 이거는 뭐 개 양아치 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국회가 이걸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얘가 대가리가 무식하거나 아니면 뻔뻔스럽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여기다 핵심 정리를 안 해놨죠. 직접 통제,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부정되는데 국가 긴급시 예외적으로만 인정돼요. 긴급명령, 긴급재정명령, 이거는 그때부터 효력상실, 국회 승인이라는 방식으로 직접 통제해요. 근데 무조건 위헌이냐? 안 그래요. 지금도 독일의 동의권 유보, 국회가 동의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법규명령의 효력이 무효, 유효가 좌우돼 버려요. 그 다음에 영국의 의회 제출 절차도 있거든요. 거기도 효력을 직접 좌지우지해요. 아예 국회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령을 직접 제정한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위헌이죠. 그러나 그 행정부에서 제정한 거에 효력을 갖다가 어때요? 효력에 대한 견제 정도 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위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법 개정해가지고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왜냐면 사법 통제로 가면 몇 년 동안 가면 그 다음에는 실익이 없어지죠. 왜? 그 다음에 또 정권 바뀌고 대통령령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사법 통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국회가 통제를 원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탄핵사유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명백한 탄핵사유예요. 난 탄핵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한두 번에 갖고 탄핵하기는 그 위헌위법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축적되면 그때 탄핵에 나서야 된다. 명분을 축적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시사적인 쟁점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 간접 통제 이거는 뭐 그냥 질문, 감사, 감시, 비판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뭐 헌법에서나 주로 다루는 거고 헌법에 상식밖에 안 되는 거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 국회 송부제인데 이게 영국의 의회 제출 절차하고는 달라요. 영국의 의회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게 해서 국회가 효력을 좌지우지해요. 근데 우리는 의견 통보만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이거는 진짜 웃기지도 않는 상징이법이에요. 이건 뭐 행정부가 그냥 뭐 무시해버려도 그만이에요. 한동훈이 같은 자가 뭐 이거 국회가 의견을 통보한다고 해서 뭐 이거 눈 하나 깜짝거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개코나. 자 한번 봐요. 근데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개코든 말든 어쨌든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 그 송부 대상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인데 동그라미 비교할 게 국회가 의견을 갖다 밝힐 수 있는 통보 대상은 법규명령에 한정돼요. 행정규칙까지 통제하면 권력분리선언 뭐 지나치다라는 그 반영된 거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장이에요. 그 각부 장관, 처장청장, 법률에서의 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 법규명령만이 아니라 훈령예규고시 행정규칙까지 또 재정 개정 폐지는 세트 개념이에요. 11일 숫자 외워야 됩니다.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본회의가 아니라 제출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재정 개정 폐지 전 단계인 입법 요구할 때도 하는데 기간은 10일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는 이유를 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럼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고작 해야 의견 통보예요. 의견 통보.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 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무령의 법률 위반, 이거 뭐 대통령령 등이잖아요. 뭐예요? 법규명령에 한정되죠. 행정규칙 제외된다는 게 보이죠?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법률 위반 여부, 위법 적법 여부만 검토하는 거지 타당 부당까지는 할 수가 없고 상임위원회는 검토 결과 이게 법률에 취재하는 내용이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견점을 기재한 검토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거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자 누가 송부하는 거예요?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하는 거죠. 요거하고 연결되는 게 행정부의 조치 먼저 연결해서 볼까요? 정부는 5항에 따라 송부받은 검토 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처리 결과 이거를 국회가 보낸 거니까 얘가 보낼 때도 국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면 상임위원회는 사망에 따른 검토 결과 불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그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요거 잘 봐야 돼. 아까는 뭐예요? 국회가 하는 거는 대통령령 총리령이에요. 대통령령 총리령. 근데 상임위원회는 이건 뭐예요? 불령이에요. 불령. 요것도 꼼꼼하게 나눠봐야 돼요. 상임위원회는 불령에 한해서만 이렇게 통보할 수 있는 거예요. 불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지 않다 판단할 때 이건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저 연결되는 게 행정부 조치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장은 그 소관 상임위원회가 통보한 거니까 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것도 객관식. 아까는 제출이라고 하고 여기는 보고라고 하는데 설마 객관식에 그것까지 뒤틀면 진짜 악마 같은 놈이죠. 예를 들어 아까 그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리죠. 국회는 제출이고 상임위원회는 보고고 왜 저렇게 보고라고 마치 성명하고 관계처럼 해놨나 모르겠어요. 둘 다 권력분립상 제출이라는 거로 통일을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뒤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의미를 해봅시다. 국회에는 제출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는 보고 민중통제는 뭐 간접적 통제는 실효성이 없죠. 특히나 뭐 독재 정당의 후계 정당 여기는 뭐 국민 여론을 알기 개밥의 도토리처럼도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 국회 송부제도가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보면 돼요. 행정조치인데 강도권은 뭐 뻔한 거고 특정한 심사기관에 진다는데 법제처는
모든 법령안, 핵심이 모든 법령안. 근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유발 요인에 한해서만 그런 제한이 있다는 거. 절차적 통제 이거 뭐 여러분들이 외우면 될 거고, 심판하고 소송 비계하는 도표는 별도로 안 만들었네. 그거를 비계 도표를 넣을 걸 그랬나? 개정할 때는 심판하고 소송이 여러 가지 점에 차이가 있는데, 일단 중앙행정심판위가 권한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명령 등이에요. 훈령 예비고시까지 포함해요. 법률 근거 없거나 상위법률 위배되거나, 이거는 법률 위배, 법률 우위배, 이거 위법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크게 불합리한 경우까지 되는데, 그 소송은 위헌위법 이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명령 등의 개정 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법제처장에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했나는 뻔한 얘기인데, 저게 136에 보면 맨 위에 있죠. 명령규칙의 위헌 판결 등 공고. 근데 여기는 일단 명령규칙, 이거 법규 명령에 한정돼요. 행정규칙이 포함이 안 돼요. 심판하고 차이가. 그 다음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위법에 한정돼요. 그 다음에 대법원이죠. 그럼 누구에게? 관부 소관부서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통보해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얘가 관부에 게재하도록. 여러 가지 점에 차이가 나죠. 그 비교도표를 넣어줬으면 더 깔끔할 거 그랬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법적 통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법학이니까. 일반 법원에 의한 통제와 이제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로 나눠지는데요. 구치적 규범 통제, 추상적 규범 통제, 이런 거는 헌법에서 더 중시되고 있죠. 구치적 규범 통제는 규범을 통제하는데 추상적인 규범을 직접 대상으로 제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규범에 근거한 구체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재판의 전제에서 간접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이다. 그런 거라. 지금 정리 단계에서 그런 개념까지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판례로 넘어가면 법규 명령에 대한 처분성 부정이죠. 직접 대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보면은 저게 재판의 존재성에 관한 헌재 결정은 수백 개가 돼요. 그 헌법에서는 저건 무지하게 많은 논점을 다뤄야 되는데 다행이에요. 행정법에 최근에 최신 판례 나왔고 옛날부터 되풀이된 거예요. 출제도 됐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데, 재판의 전제는 일단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해야 돼요. 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 제기 안 하고 명령을 대상으로 제기하면 안 받아줍니다. 각하시켜요. 그 다음에 재판에 적용되는 법령이어야 돼요. 재판하고 무관한 거를 갖다 심사할 이유가 없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조항이 위헌위법인지에 따라 법원이 다른 판단, 즉 판결이 달라져야 돼요. 판결이 뭐 영향을 안 받는다면 심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뭐 외우지 않아도 상식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심판 대상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는 거예요. 재판의 전제와 무관한 다른 것까지 할 일 없이 저걸 심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죠. 주체는 각급 법원이지 대법원은 최종적 심사권이지 대법원만 갖는 건 아닙니다. 대상은 명령규칙인데 법규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행정입법이 아닌 저것까지 포함되는 거고, 조례규칙도 법규 명령으로 되는데 행정규칙은 안 되죠. 대법원 판례는 너무나 당연하죠. 조례규칙 얘도 법규 명령이니까 다 포함된다라는 거. 위헌위법 명령이라는 건 무효사유인데, 근데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효력을 상실시키는 게 헌법재판소법에는 효력을 상실시키잖아요. 근데 대법원 판결에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무효사유이지 현실적으로 효력 상실하지는 않아요. 그게 42하고 연결되죠.
어디냐면 42회 그 괄호 2번의 헌법재판소. 근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135.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는 저런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무효사유이지 현실적으로 이게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전에 먼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보면은 아니 이 대통령령이 위헌 무효라고 판결을 했는데 그걸 또 적용해서 또 처분을 하고 다시 소송돼서 대법원에서 세 번씩이나 동일한 법규명령에 대해서 세 번씩이나 위법 확인 판결을 받은 무효 확인 판결을 받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 독재 정권 때 있었던 일이지만 그래가지고 관부 소관부서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해가지고 자진해서 개정하도록 후속 조치를 해놓은 거예요. 실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처분성 인정, 처분적 법규명령 일반론이죠. 처분적 조례, 이것도 개념 다 알려주죠. 법무사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최초로 대법원 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받아들인, 그러니까 좀 엄청 중요한 거라 알아야 될 거고, 담배 자판기 설치하는 것도 유명한 거고, 진정 입법 부작위에 관한 게 저건 헌법재판소 그거로 분류를 옮기는 게 좀 낫겠다. 그냥 이 관련해 가지고 대상적격 관련해서 뭐라 정리해야 돼? 여기다 둬도 되고 헌재로 돌려도 되고 근데 그냥 둬도 상관은 없어요. 대상 헌법소원 대상이나 그래서 진정 입법 부작위는 얘는 입법 자체가 없으니까 위헌 법률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권리구제 소원이고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얘는 법률이 있으니까 위헌 소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6번 이런 거 외워야 돼. 6번, 7번 이런 거. 8번 외워야 되는데 9번은 배경이 있어요. 청소년 유해 매체를 결정고시하면 여러 가지 의무가 발생하니까 처분이다라는 게 배경이 있죠. 10번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부정사례는 안 외워도 상관없죠. 이건 오히려 양은 더 많은 것 같은데 인정된 사례를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판례 이제 요지에 가는 건데 자 저런 표현을 익혀야 돼. 출제가 아주 많이 되는 건데 법령효력을 가진 명령이라도 효력이 자 이런 표현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적으로 현실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에 선 기타 이익침해가 발생 이건 뭐냐면 다른 행정행위 처분을 기다릴 거 없다는 얘기는 얘가 처분이라는 얘기예요. 처분적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두밀분교 이게 경기도 가평군 상색면에 그 상색 초등학교의 분교가 두밀분교였는데 유명한 판례죠. 근데 그 세 번째 판례는 뭐 그렇게 출제가 안 된 것 같은데 알아둬야 돼요. 조례 자체가 처분이면 그 후속 조치는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 이미 이제 권리가 침해된 이후에 단순 사후적인 사무처리에 불과할 뿐이다. 사실행위에 불과한 거로 본 거예요. 행정입법 부작위는 의무가 있는데 안 해야 부작위가 되는 거예요. 의무가 없는데 안 하면 부작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어, 455에 있죠. 137하고 또 국가배상 관련해도 그렇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부작위도 마찬가지죠. (728)
맨 밑에 보면 행정청의 처분 의무의 존재 137, 455. 뭐 이런 부작위 개념을 지금 단계에서 모를 사람은 없겠지만 자, 세 번째 논점이 출제가 여러 번 됐어요. 상권분리 원칙, 법치행정 원칙을 당연한 존재라고 있는 우리 헌법화에서 행정권, 행정입법 등 법 집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다라는 법률을 만들었는데 집행을 안 해버리면 행정권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니까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안동댐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손실보상에 대한 부작위와 관련 소송, 이것도 대상이 처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처분이 아닌 부작위는 또 항고소송 대상이 못 되기 때문에 자,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그거는 마땅치가 않네. 인용할게. 일단 729에 보면 괄호 4번에 그게 137하고 연결이 되는 처분의 부존재, 처분의 부존재. 근데 이건 직접적인 거는 아닌데 그건 핵심 용이라 빠졌네. 이건 인용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네. 그 처분이 아닌 거부, 처분이 아닌 부작위. 그거는 항고소송 대상이 못 된다. 오히려 거부 처분에 관한 거는 그거를 인용하는 게 더 이해가 쉽겠는데. 어, 649로 인용하는 게 더 낫겠네. 137하고. 그 맨 위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행정처분의 거부일권. 이게 137하고. 아까 137은 부작위인데 논리가 여기하고 연결돼. 처분이 아닌 거부나 부작위는 안 된다. 649로 인용하는 게 낫겠네.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사법시험 내용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2차 시험, 논술시험이죠. 성적을 포함하는 종합성적의 세부 산출 방법, 기타 최종 합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더라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그런 규정을 제정할 자기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는데 이거는 좀 지엽적인 거라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이건 핵심 정리에 실기는 좀 지엽적인 거네.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사법시험령에 웬만한 게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라는 건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쓸데없이 갖다 넣었네. 그 다음에 그 손해배상에 관한 거죠. 그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위임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거, 이거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인데 법무사법 시행규칙인데 이거 아까 대법원에서 본 거하고 똑같아요. 별도의 집행행위, 집행행위가 행정행위, 처분하고 같은 말이에요.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 이런 헌법소원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진정입법 부작위는 권리부지이고 아까 봤죠. 조례에 대한 것도 인정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게 중복됐네 도표고지. 그 다음에 뭐 직접 기본권 침해 뭐 이 말 나오면 뭐. 그 다음에 그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를 하게 하고 이건 직업선택에 대한 평등권 침해
위임 관계에 일단한 거다. 저것도 뭐 이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닌데 행정법에는 한 번인가 아마 출제되고 헌법에는 여러 번 출제됐죠. 그 다음에 재산권 침해하는 것이다. 언제 아까 그 군법무관 보수에 관한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입법 중에 법규명령에 관한 거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행정규칙에 관한 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